that one goal because I remember now how I felt when he scored it. It's Divock Origi Champions League final 2-0. Yeah, that was a good one. Before that, all the time when Son had the ball, I wanted to actually close my eyes. I was like, yeah. But then when he scored it, then even I could enjoy it. Ele não responde ao cérebro, o pé responde ao coração! Ao coração! Emociona, né, Lucas? 토트넘과 손흥민 팬들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아쉬웠던 한 경기를 선택하라면 아마도 리버풀과의 챔스 결승이 유력합니다. 루카스 모우라 기적의 해트트릭으로 성사된 결승전 이무저무는 10년 이야기거리를 남겼었고 아마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뜨거운 이슈입니다. 익숙했던 토트넘의 후회 일지가 아니라 승장 입장에서 클롭의 이야기가 리버풀과의 작별을 맞아 전해졌고 새로운 시각으로 결승전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넣으려 하는 자와 막는 자의 감정은 당연히 다릅니다. 당시 손흥민에게 볼이 전달될 때 토트넘 팬들이 느꼈던 기대감과 정반대로 클롭은 눈을 감아버렸다는 재밌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맨유의 전경기를 시청하던 시기에 바르샤와의 챔스 경기에서 상대 10번이 공을 잡을 때마다 눈을 감아버렸던 저는 정말 100% 공감하는 감정입니다. 심지어 메시가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았는데도 혹시 마라도나처럼 득점할까봐 제발 그냥 다른 선수한테 공을 전달하길 속으로 빌며 90분을 보냈었습니다. 기억이란 우리에게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클롭은 다른 PL 감독들보다도 손흥민에게 오래도록 실점당한 도르트문트 출신 감독입니다. 지난 영상에 소개한 대로 이미 하프라인에서 출발한 손흥민의 단독 질주에 의한 실점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격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특별한 페인팅이 없던 쉬운 득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민헨과 1위 경쟁을 하던 도르트문트의 포백 라인은 단단하다 못해 강철 같았습니다. 수비진이 아무것도 못해 보였던 실점 장면이 정말 흔치 않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왜 센터라인이 완전한 마크도 아니고 슈팅각 제어도 아니고 애매한 각도와 거리를 유지했을까 묻는다면 당시 손흥민은 박스 외곽 슈팅보다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또한 기억력에 의한 상상력이 역할했고 수비진의 머리에선 박스로 들어오는 손흥민과 싸우고 있었기에 슈팅각은 다소 열려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축구에서의 경우의 수싸움입니다. 다르지만 비슷한 또 다른 상황입니다. 측면을 부수고 돌파하는 손흥민의 슈팅각에 수비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윙어들은 해당 상황에서 컷백을 보내기에 상대 지역 방어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오른발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는 상대가 못했다 이전에 손흥민의 특성을 몰랐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과적으론 토트넘 이적 이후 손흥민의 전체 패스 숫자와 연계의 비율이 늘어났지만 독일 시절에는 PL에서 보다 오히려 득점 탄스가 아닌 상황에서의 뜬금 득점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계를 미래로 돌려 챔스 결승에서 손흥민은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럽의 머릿속에는 과거 손흥민의 득점 장면들이 이미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인간 심리에서 공포라는 감정은 뇌가 일으키는 조작에 가깝습니다. 아기들은 절벽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어른들은 절벽 끝에 서면 섬찟함을 느낍니다. 추락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뇌가 느끼는 자극입니다. 그 자극은 가짜이지만 생존 본능과 연관한 생물학적인 주제이고 축구와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클럽의 본능은 손흥민뿐 아니라 상대한 모든 팀에 느꼈을 자극이고 할 수 있다면 경기 전에 이미 가능한 최대치의 대비를 하고 경기장을 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히 준비되어 있던 도르트문트 수비진이 손흥민에게 하프라인 질주를 허용했던 과거 등은 클럽 감독에게 안심이란 안전장치를 앗아갔고 심지어 챔스 결승은 지나치게 큰 무대였습니다. 다 큰 어른이 쳐다도 못 보고 눈을 감는다는 표현에 누군가는 의아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좋아하는 클럽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팬들조차 한 번은 경험해봤을 익숙한 감정입니다. 야구, 농구와 달리 리그 경기 이후 토너먼트가 없는 클럽 축구에서 챔스 결승은 가장 큰 단판 승부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도 해당 경기가 당연히 등장하리라 예상되었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아니요, 다시 뛰어본다고 해도 과연 그 결과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후회할 만한 경기도 해보고 또 져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함으로써 진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배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잘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였다면 평생 챔스 결승을 후회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챔스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쉬워했을 성격입니다. 과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공포라는 에너지를 발전 동력으로 쌓는 유형이 있고 반대로 지나간 일은 쉽게 털어버리고 오직 미래만을 주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주제이고 축구계에선 보비 록슨경 같은 분들이 전자에 가까웠고 안첼로티 같은 감독들이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은 완전히 후자에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뛰어본다고 결과가 달라질까 싶다는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저보기도 해서 많이 배웠다는 말 또한 이성적입니다. 사실 그날의 경기는 선수보다 토트넘 감독 입장에서 더욱 후회가 남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선발 명단이 최대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을 상대하는 대부분의 감독들은 손흥민과 케인의 이름을 세트처럼 함께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클롭은 챔스 결승을 회상하며 케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상 회복 후 첫 경기가 챔스 결승이었다는 것은 역시 오랜 이야깃거리이고 분명한 것은 그날의 케인은 평소의 케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경기를 재방송으로 돌려보지만 실제로 토트넘의 위협적인 장면은 7번에 의해 출발했었고 9번은 완전하게 상대에게 제어당했습니다. 전반 30초 페널티킥이 선언되는 장면만큼은 물론 스킵해서 넘겨버립니다. 과거 경기의 회상이 재밌는 이유는 미래에 분명 흡사한 장면이 다시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결승을 앞두고 주포가 회복하는 장면마다 기억될 과거의 경기는 미래인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고 선택의 과정에서 역할하는 도서입니다. 인류가 도서관을 만든 최초의 목적은 기록과 보존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부질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래를 준비할 기회라는 소중한 가능성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에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에 동등하게 담겨 있습니다. 역사책의 전쟁에서도 축구에서도 바둑에서도 자기와 상관없는 분야의 과거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힘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당시 토트넘은 61%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16대 14로 슈팅 숫자에서 앞섰고 8대 4로 유효 슈팅에선 압도했으며 81%대 68%로 패스 성공률도 더 높았습니다. 양팀 총 패스 횟수는 528대 280으로 완전히 토트넘이 앞섰습니다. 숫자만으로도 표현되는 당시 경기는 페널티킥 실점 이후 토트넘이 주도했고 클롭의 말처럼 두 번째 득점이 터지기 전까지 향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유, 슈팅, 패스 모든 수치는 잊혀졌고 우승팀과 준우승이란 기록만 남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회상하는 양팀 주역의 언어는 결국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주시하게 합니다. 손흥민의 말처럼 그 패배가 있었기에 득점 왕시즌 3회의 텐텐 시즌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팬들은 선발 라인업의 미스를 말하지만 선수에겐 선수 선발의 권한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가 감독 탓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흉년을 위해 날씨가 좋겠다는 바람처럼 그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그마저도 걸음으로 작용됩니다. 절정과 함께 점점 사그라드는 인생이 있고 절정을 향해 평생 나아가는 인생이 있으며 절정이 무엇인가란 최초의 질문의 대답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성취, 누군가에겐 자기 만족, 누군가는 명예 혹은 발전과 확인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챔스 결승의 클롭이었던 사람도 손흥민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를 바탕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입니다. 어제로는 다시 갈 수 없지만 오늘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날 우리만의 챔스에선 여러분 각자의 우승을 만끽하길 응원합니다.